통일 없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추구했는 평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 70몇 년 동안 그 평화입니까? 그래서 통일을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길 위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이유도 세 가지가 있고 국내적인 이유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제만 다루면은 그 문제도 잘 다루어지지 않고 세계 문제를 다루고 역사 문제를 다루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론을 지금까지 했는데 과거 몇 달 동안 이 발전이라는 게 옛날 그 사회주의 발전은 구소련이 끝나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사회주의 발전은.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이 미국이 앞장서가 지금까지 해오는데 전부 다 망쳐놨어요. 이 인류 사회를 망쳐나고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망쳤다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쳐놨는 걸 이대로 가만 따라가다가는 인류가 끝납니다. 이 끝나는 게 뭐 쉽게 끝나죠. 전쟁으로 끝날 수 있고 식량 부족 등등으로 해서 생존권을 충족 못해서 끝나는 수도 있고 환경 문제로 끝나는 거 있어. 전쟁 문제로 끝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해결 못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다 인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돼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한 민족인데 우리가 사는 구멍만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건지는 그러한 야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몇 달 후에 제가 또 정리하면서 하겠지만은 오늘은 그러면 인류 사회가 이렇게 나쁘게 됐다. 세계화까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나쁘게 됐다. 어디가 나쁘나? 전부 다 나쁘다. 개인과 개인 사이, 또 사회, 국가와 국가 관계, 또 세계 전체가 우리 환경 문제에서도 보고 핵 문제에서도 보듯이 인류가 지금 얼마나 더 살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필요한 것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미국 주도하에 왔는 이것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번복시키고 다 말하자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큰 혁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혁명의 하나의 그 맥락에서 우리가 조국 통일 문제, 인류학적인 맥락에서 벌써 봐서 우리 조국이 어떻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런 걸 이 다음에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래,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게 돼가거든. 사람도 그렇고 인간관계,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하나 깨끗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은 이 자본주의 발전되면서 어, 두 가지를 무시했어요. 하나는 인간이에요. 인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서 잘못 발전되었어요. 과거 한 30년, 50년 사이에 인간이 잘못 발전되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걸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전에 인간을 우리가 옳게 못 봤어요. 인간을 보는데 종합적으로 인간 자체를 봐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어, 그, 그 자선이 인간이라는 게 가지고 있다고. 그 육체적인 거 있고 그 정신적인 거 물론 있고 이성적인 거 있고 영혼적인 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네 가지 속성을 동시에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 발전입니다. 인간 발전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 발전시켰지. 그건 인간의 제한된 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뭐 프로페셔널 스포츠 이런 거 보면은 스포츠 하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육체의 건강만 생각하거든. 육체의 건강도 보십시오. 그걸 돌보라고 하는 게 의학인데, 의학이고 약이 아닙니까? 약학. 그게 지금 전부 다 부정부패로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약 때문에 사람들이 제 명대로 못 사게 돼 있어요. 결국 병원에 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건강도 우리가 새로 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주로 시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타산하는 관계로 전락돼 버렸어요. 인간과 인간은 어떤 동지의식과 목적의식과 이런 데서 결합이 돼야 되는데 타산 관계에서 타산에 맞으면은 친구가 되고 타산에 안 맞으면 적이 되고 적이 되면은 서로 죽인다고. 그러한 것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인간이요. 소위 발전된 인간이라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인간은 어때야 되느냐? 홍익인간이나 이타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인간을 혁명화시키는 거예요. 발전 이론에서, 저 이론에서 인간 중에 제일 나쁘게 실패한 것이 인간이 자기 만족시키는데 그 상대방보다도 더 우월한 데서 자기 만족을 찾기 때문에 상대방을 깐이루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 한다고 뭐 공화당에도 12명이나 지금 나오고 야당인데 서로 전부 다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들이고 인간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서로 흠집만 뜯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제일 발전됐다는 미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서로 죽이고 서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호 부조할 수 있는 인간관계, 협력할 수 있는 인간관계, 제로섬이 아니고 하나가 하나가 보태지면은 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둘 플러스 더 멋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단체는 개인의 합한 것보다 더 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그걸 이해해야 할 거예요. 미국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해 못하고 있지 않냐. 지금 과학이 잘못된 거는 지금 통계 우리가 통계학 다 해가지고 지지율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 그런데 그거 다 잘못인 거예요.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합하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이 합하고 거기에다가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나라라는 건 국민들이 다 이 하나하나 국민이 합하면 나라가 되는 거 아니고 나라는 국민들이 하나하나 합한 것보다 더 크다. 더 큰데 그게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세계관에서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저는 나이가 이래 들면서 보니까 전체는 개인이 하나하나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사회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 남북 민족이 7천 뭐 얼마만이 있는데 그거 여론조사 해가지고 너가 통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남쪽 사람들은 과반수가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통일은 원하는 거 그 국민들의 염원 플러스 통일은 숙명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선택권이 아니에요. 통일은 숙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랑방 철학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방은 뭐를 추구하는 거냐? 사랑방의 본질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남과 북이 합하면은 하나와 하나가 합해가 둘이 되는 게 아니고 남과 북이 합하면 통일국가가 되니까 통일국가는 분단을 수학적으로 합해가지고 통일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일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또 있어요. 남과 북을 합한 것보다 더 크게 합한 걸 더 크게 만드는 무엇이 알파가 거기에 있다고. 그게 이제 첫째고, 둘째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북에서는 남은 저건 다 바닷물을 쓸어가서 다 쓸어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왜 그러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쪽에 빨갱이 잡는다고 뭐 안보 교육에 초칠하게 머리가 그 매장된 사람들은 북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 북은 우리 소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둘 다 안 된다. 우리 사랑방에서는 그 둘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과 북을 합하면은 거기에는 통일이라는 국가가 있다고. 그 통일이라는 것은 남 플러스 북 이퀄 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방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남에서 북을 볼 때, 그 북을 있는 대로 깨끗한 안경을 쓰고 봐야지.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빨갛게 보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맑은 눈을, 그 두 눈을 가지고 북을 보자. 미국을 보자. 세계 역사를 보자. 그럽니다. 북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북이 보는 남이 보는 북,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거 요담에 얘기를 하죠. 우리 통일 얘기를 할 때.
아무튼 그게 이제 사랑방 둘째 끼고, 사랑방 셋째는 어, 통일 없으면은 평화가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통일 없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추구했는 평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 70몇 년 동안 그 평화입니까? 그래서 통일을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길 위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남북의 70년을 왜 평화가 없었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또 북쪽도 그렇고 국내적인 이유 때문에 통일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담이 다 얘기할 거고, 국제적인 이유도 세 가지가 있고 국내적인 이유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유 세 가지는 굉장히 쉬워요. 첫째 미국, 둘째 미국, 셋째 미국입니다.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사랑방에서는 철저하게 저 입을 통해서 그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게 또 책으로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만 통일해가 하자는 게 아니고 인류가 더불어 같이 잘 살다 이거거든. 그런 그것만큼 지금 필요한 역사의 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헌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부터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방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있고 수는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한 10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도 나쁜데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통일은 한반도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입니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같은 실마리를 찾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통일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 사랑방 얘기를 했고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레볼루션 혁명을 해야 되겠다. 왜 혁명이라는 걸 붙였냐? 혁명이라는 것은 생활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그 혁명에는 우리가 무슨 총칼을 가지고 싸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칼이 필요 없고 무력이 필요 없어도 훌륭한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혁명 중에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는 혁명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그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산업혁명 아닙니까? 산업혁명에 그러죠. 산업혁명 할 때 사람 때려 죽였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생활 방법이 다르고 이 역사를 보고 지구를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그 혁명적인 혁명 이후에 혁명 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 발전이라는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몇 달 전에 질적으로 달라야 된다. 이 혁명이라는 것은 진짜 질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모습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다 문화면, 사회면, 정치면, 경제면 또 지구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회, 역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곳과 이 칼럼을 A 하나, B 이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적인 거 A, B, 사회적인 거 A, B, B는 좋게 나가는 방법이고 A는 그 지금 현상이거든. 자, 문화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느냐? 크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져요. 요새 문화에는 물건이 다 그 문화를 점령해 버리고 사람 없어져. 사람 없는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적인 맥락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 육체도 있고 이성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이런 사람을, 그리고 우리 통일 헌법을 할 때는 문화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세계도 문화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그랬어요. 그 교훈, 급훈, 실훈, 그런 게 방에 들어가면 써놨다. 우리는 박기수 선생님께서 직접 쓰셔가지고 뭐 근면 그런 한 두 자, 세 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교훈, 실훈,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거든. 그래, 그게 뭐 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가르쳐요. 그 본질적으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 교육이 사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세상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우리 사랑방에는 교육은 사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뭐 과학을 배우고 이런 걸 다 배우죠. 그런데 사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지 진짜 되는 학문이다. 그중에 제가 저 개인적으로 큰 감명을 한평생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학문이 뭐냐? 천문학입니다. 제가 제일 신기하게 느끼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이 하늘 쳐다보면 별이 수없이 많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별도 있잖아요. 저기 서로 인력에 의해서 서로 밀고 당기잖아요. 서로 밀고 당긴다고. 그게 균형이 맞추면 세상이 그냥 있고, 밤에 별똥 하나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별똥이 좀 큰 게 떨어지면은 또 그게 연쇄 반영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요. 태양계도 어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건 상대적인 존재다. 절대적인 존재는 절대 아니다.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 사회과학 인문학에서의 그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그 물리학에서 물리 세계에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명을 받고 보면은 사회 역사가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짜여져 있고 움직입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면은 우주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체적인 역사관이지요. 전 철저하게 그렇게 믿어요. 모든 것이 서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균형을 유지한다. 그 다이나믹한 그런 균형이 된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무슨 자본주의가 절대적이고 사회주의가 절대적, 공산주의가 절대적이다. 무슨 주체사상이 절대적이다. 또 민주주의가 절대적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상대성을 포함한 균형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철학적으로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변증법 철학의 원리에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 지구 사회가 잘못된 거 그래 어떻게 좀 잘 되게 가느냐. 개인적으로 이기적이고 막 이런 거는 좀 이타적으로 가야지요. 홍익인간으로 가야지요. 엠파티라고 그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걸 우리가 교육에서 배워야 해서. 그런 개인을 교육시키는 것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교육도 다 필요하지만 인간과 인간관계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사회라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역지사지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기주의로 해가 다른 사람 간 이렇게 하는 요새 상황에서 winning is everything, winner takes all.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기는 사람은 진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지는 사람이 진 사람이 그냥 졌는 것은 저 주서 졌는 겁니다. 저 주서. 저 주는 것만큼 아량이 더 있고 덕망스러운 행동과 태도가 없습니다. 저주기가 어려워요. 현대사회는. 그래서 저주는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관계는 엠파티가 해야 되죠. 우리가 했지요. 그 다음에 이 사회에 가면은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엔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통솔을 하느냐. 다양한 사회, 시민단체도 많고 종교도 많고 그걸 꽉 잡고 하나로 딱 하려고 하는 게 독재적인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사회가 통솔이 안 된다고. 어떤 게 통솔이 되느냐? assimilation이 아니고 accommodation이에요. 수용이 얼마나 남은 북을 수용해야 되고 북은 남을 수용해야 되고 수용하는데 수용당하는 것이 없으면 수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포용을 중요하고 다양성을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양성이 없으면은 획일성 안에 다양성을 우리가 창조를 해야 돼요. 조선노동당이 너무 획일적이다. 그럼 그건 다양성을 우리가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 자본주의는 돈을 획일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획일적으로 만드는 데서 우리가 도피하려고 하면은 자본주의 붕괴돼야 되고 자 그러면 그 사회적인 건 그렇지요. 그 어카모데이션 돼야 되고 그럼 정치적인 거 정치는 제가 정치학에서 정치학자라서 장담을 하는데 정치는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입니다. 정치의 임무입니다. 분배의 정의. 누가 얼마만큼 왜 그만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학문이 정치학이에요. 그건 제가 아는 정치학입니다. 분배의 정의를 분배의 정의를 하는데 대부분 두 가지 생각에서 그칩니다. 하나는 필요에 의해서 분배시키자. 칼 막스 같은 거.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능력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 경쟁에 의해서 분배를 하자. 이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distribution, 그냥 equal distribution 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distribution by ability. 그 돈이 많아서 능력이 더 있던가, 실력이 많던가, 몸에 힘이 있던가, 능력에 의해서 분배. 능력 많은 거는 분배를 더 가게 가죠. 그 둘 다 걸렸습니다. 그 두 개가 나와가지고 하나는 사회주의로 가고 하나는 자본주의로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거 둘 지금 보니까 그 둘 다 길이 없어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무슨 득세를 해서 통일 이념이 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배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말은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영어로 equity라는 말이 있지요. equitable distribution. 그게 뭐냐면은 공은 공으로, 사는 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equitable distribution. 공유밖에 안 되는 걸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패되고 사회가 부패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공과 사가 혼돈돼가 있어요. 공과 사는 개념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공기, 이게 사유화가 됩니까? 안 돼요. 공기. 그리고 평화가 사유화가 됩니까?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전체가 평화롭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유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유화가 안 되는 게 퍼블릭 서비스 같은 데도 많아요. 군대 가는 거 사유화 됩니까? 군을 사유화시켜 놓으면 거기에는 우패와 부정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그런 풍조가 지금 일어나는 게 왜냐? 군산복합체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산복합체에 일어나는 우리가 세 가지를 따졌지요. 그거를 이 세계혁명에서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군산복합체를 없애야 되고 또 정보의 그 관리가 안 되는 거. 요새 트럼프가 조사를 받고 그거 인다이트 됐잖아요. 인다이트 돼가 지금 오늘 체포됐어요. 트럼프가. 왜 그러냐? 정보라는 거 전부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려고 가지고 왜 가지느냐? 제가 볼 때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벌이려고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훔쳐냈다고. 그 트럼프도 불 내고 부통령도 해냈고 지금 대통령 하는 이 사람도 정보를 훔쳐냈고 자기 집에 가져왔고 뭐 했는데 그 정보를 사유화시키려고. 정보는 공유예요. 국민 거고 국가 거고 그렇다고. 정보를 사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고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뭐 너무 신성하게 언론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는데 언론의 신성성은 하나도 없어요. 요새 객관적인 언론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고쳐야 돼요. 고치려고 하면 자유와 공유를 해서 자유는 공유해서는 안 되고 공유는 절대 사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equitable distribution을 우리가 그걸 제가 지금 우리 헌법 얘기를 할 때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이런 것이 우리 조국 통일의 이념을 우리가 창설하는데 창조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그걸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때쯤 되면 이 얘기가 좀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공유와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예요. 평화가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공유예요. 제가 생각하는 평화가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라는 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항상 왜가 있습니다. 왜 평화는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 아닌 것을 평화로 보는 건 잘못 본 거다. 평화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화다. 하모니. 그 조화라는 거는 조화라 그러면 다양성이요. 다양성이 없으면 조화가 있습니까? 아이들 오케스트라 시키고 악기도 다른 걸 가져와서 앉아가 화음이 조화입니까? 화음이 나오죠. 화음이라는 거는 이질과 이질이 합해져가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성이 되어버리는 것이 조화예요. 그 멀리서 오케스트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조화만 귀에 들리지. 그러면 따로따로 들리는 게 들리면은 그 성공적으로 연주 못한 거예요. 그래. 그렇기 위해서는 이질을 알아야 돼요. 오케스트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도 좀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악기를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보다. 들어야 돼요. 우리 조화를 하려고 하면은 남에서는 북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고 북에서 사는 걸 관찰을 해야 되고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북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평화에는 교육이 절대 따르는 것이요. 교육은 정보를 구하는 것은 믿음직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 각각 그 다양성 개체에 대해서 남북을 얘기하면 남은 북은 남에 대해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갖게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교육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육자가 이 정보를 가르쳐 줄 때는 그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그 협조하면은 더 큰 조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남과 북의 지금에서 남의 이질과 북의 이질과 이질이 조화되어야 된다. 이 조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권장을 해야 돼요. 이질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이질성을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 극복하는 것은 그 반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 이념도 남과 북이 서로 이질적인 걸 인정하면서 동지를 지향하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6.15에서 나왔어요. 6.15 그거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 이해도 잘 못해요. 우리 민족의 긍지를 문화의 다양성, 평화의 가능성에서 민족의 긍지를 찾아야 됩니다. 인간이 죽었고 평화가 죽었어요. 그렇지 요새는 평화도 없고 인간도 없어요. 인간 재발견 운동,
우리가 해야 돼요. 인간 재발견 운동을 우리가 해요.